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학 김학철 교수가 기독교의 역사를 짚으며 오늘날 기독교인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부산 주요 교계단체들이 합심해 2025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베리코리 총장이 백석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찬양사역자 세운 프로젝트 오디션 대회 CCM스타 시즌9이 시작됐습니다. 정다운 교회가 임실 지사면에 위치한 등대 성결교회를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아울리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25년간 이어졌습니다. 한때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위상이 오르기도 했지만 마녀 사냥과 십자군 전쟁 등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제시하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시국을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극단의 모습을 보이며 세간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해 정교 분리를 지키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독교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교단과 교회에선 각각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역사 속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예수의 죽음 이후부터 진행된 교회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인 2세기와 3세기경 현재의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를 방치했던 일반 시민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돌봤고 이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시민들의 사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은 기독교가 과거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학철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역병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대비됐던 건 뭐냐면 병이 걸려도 낙담하지 않는 것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기독교인들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강조됩니다. 죽음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경건한 윤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김학철 교수는 다만 종교의 극단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16세기 당시 유럽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은 종교가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벌인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개신교회도 과거 마녀 사냥처럼 좌우 극단으로 치우쳐 희생양을 찾고 분노를 쏟으며 극단의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과오를 성찰하고 극단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전쟁과 고통의 희생양 찾기였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종교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지금 한국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전반의 극단주의적 생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이후 우리나라는 연일 혼란한 정국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부활절을 맞아 부산 지역 교계 단체들이 합심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준비위는 한국 정치 상황이나 편가르기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원칙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주요 교계단체가 연합하고 5,000명의 성도가 동참했던 2024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올해도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고 화합하기 위해 부산 교계단체가 모여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교회 총연합회,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참여했고 각 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 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의 3대 원칙은 예배, 한팀, 그리고 정직. 특히 최근 교계에서도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편가르기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준비위는 올해 연합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그 시위성이라든지 어떤 그 정치나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는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번 연합예배의 주강사로 선정된 포도원교회 김문훈 담임 목사는 부산에서의 영적 흐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연합예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군부를 떼도 밑불이 잘 붙어야 되는데 부산에서의 영적인 불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이 움직이면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공동대표회장들은 각 단체의 색깔을 잠시 지우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색깔들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겸손히 섬기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는 큰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날 1만 명의 성도가 운집할 전망입니다. 준비위는 연합단체 회원교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산시의 지원금과 성도들의 헌금 등 연합예배 개최 예산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베리 코리 총장이 백석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백석대학교는 7일 서울 캠퍼스 백석비전센터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베리 코리 총장과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코리 총장은 복음주의 대학의 발전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김현희 목사는 백석총회 발전에 기여하고 농어촌교회 지원 사역을 펼치는 등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바이올라 대학교를 더욱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백석총회에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백석학원의 동문으로서의 오직 성경에 기초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리 코리 총장은 보스턴 그리스 복음주의 교회 목사로 섬겼으며 고든 코넬 신학교회 개발 부총장과 교육 부총장을 거쳤습니다. 김현희 목사는 서울 신문사 선정 존경받는 목회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에 백석총회 명예증경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찬양 사역자 세움 프로젝트 오디션 대회인 CCM 스타 시즌 9이 열립니다. 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황한규 대표는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 양성을 위해 CCM 스타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찬양 사역자로서 꿈과 비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많이 없는 가운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회중들이 정말 찬양의 꿈과 비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CCM 스타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CCM 스타는 심사위원, 전기수 수상자들과 참가자 간 끈끈한 멘토링 시스템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장종택, 김인식, 류은성, 장한희, 강중현 찬양 사역자들이 심사위원과 멘토로 나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그 사람이 기성 CCM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이 스포트를 해줍니다. 이제 신인 사역자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부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검증이라는 것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심사위원들이 앞서서 이제 집회를 하면 같이 가는 거죠. CCM 스타 시즌 9은 4월 19일 광주 성광교회를 시작으로 대구 청산교회, 서울 한국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지역 예선을 소화합니다. 본선에는 최대 12팀이 오를 예정으로 이후 6월 28일 정릉 베델교회에서 본대회가 진행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다운 교회가 임실 지사면에 위치한 등대 성결교회를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아울리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리치 사역은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국내외 지역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정다운 교회는 꾸준한 사역을 통해 선교와 봉사, 전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먹거리 봉사를 비롯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전도 활동,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섬김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정다운교회 이춘면 목사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이번 사역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수많은 생명과 복음의 역사, 구원 역사 이루어졌듯이 우리 약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어찌됐든 교회에 머물러면 안 된다. 교회의 에너지는 세상을 위해서 쏟아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등대 성결교회 심현준 전도사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익산 정다운 교회가 아마 작은 교회인데 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교회에 그런 교회의 사역이 참 소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단 전문 연구기관 현대종교가 2025 캠퍼스 이단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전국 캠퍼스 이단 현황을 조사하는 현대종교는 전국 대학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국제청소년연합 IYF 등 이단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단 단체들은 심리학 기법을 활용한 애니어그램, 외국인 유학생 포섭을 위한 동아리 위장, 해외 봉사 프로그램 등 대학별 현장에 맞는 활동 방식을 적용해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일 소장은 캠퍼스 이단 대책 제목에 기고문을 내며 이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탁 소장은 이단 대처 핵심은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과 체계적인 성경 공부라며 경계와 예방은 늘 필요하며 세미나나 이단 관련 홍보를 멈추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2025 캠퍼스 이단 현황은 현대종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찬반 진영의 사이버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과거 행적을 캐내 야권 정치인과 연결짓는 이른바 파묘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카운터스라는 닉네임의 X계정이 반대 세력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유튜버를 제보받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 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각 의과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국방부가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 대응을 위해 통합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책본부장을 맡습니다. 군은 대책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유와 재발 방지책, 주민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또 성우하이텍 등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업체 측은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혼란이 증폭되고 지금으로선 예고한 날에 차라리 관세를 매기는 게 속 편한 것 아니냐는 자학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경영에서 가장 나쁜 건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종전 후 안보 보장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후 안보를 위한 의지의 연합에 관심을 표명한 약 20개 국가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AFP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 유럽과 영연방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이달 11일 우크라이나에 전후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된 유럽 국가들의 군 참모총장과 함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의 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일 기준 뉴욕 상품 거래소의 금 재고량은 3,970만 온스로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거래소의 금 보유량 증가 추세는 지난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에 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번져 미국의 금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금이 훨씬 비싸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골프장으로 위장한 새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평양 일대에 건설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평양 남부 력포 지구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조성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철거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화저택, 력포궁 저택 부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 11도, 대구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극단을 경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제시됐습니다. 과거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화합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현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